자, 두 번째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자, 지금 재검표, 가 이루어졌고, 재검표를 해보니, 특별히 뭐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다. 이 지금 투표함에 들어있는 이 투표용지 자체가 이상하다. 뭔가 투표용지가 프린터기에서 자, 원래 그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현장에서 투표용지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프린터로 출력된 그 투표용지가 아니더라. 사전에 뭔가 인쇄된 것 같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살펴봤더니 이상한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런 증거들로 봐서는 뭔가 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자체가 가짜다. 뭔가 바꿔치기 당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뭐 따져볼까요?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여러 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부터 볼까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 네. 그 사전투표 용지는 이제 프린트로 출력되는 건데, 재검표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네. 지금 보니까 난리 났어요. 뭐 인쇄 전문가를 모십니다. 네. 현장에 인쇄 전문가 뭐 4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요. 네? 설령 재검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자기의 눈으로 솔직히 그 인쇄된 투표용지하고 인쇄된 용지하고 그 프린트된 용지하고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거 네. 불가능한 이 전문가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확인하시고 누구나 봐도 프린트, 칼라 프린트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은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럼 그걸 재검표 현장에서 봤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아니, 개표 현장에서 왜 발견 못했습니까, 도대체? 개표 현장에서 그 말 나왔었어요? 개표 현장에서 사전투표함을 다 열어가지고 다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쇄투표용지가 나왔네? 그럼 개표 현장에서 개표를 중단시켰었어야죠. 그때 당시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나 그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아니, 개표장에서 이미 합산이 돼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판가름 이미 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재검표라는 거는 이미 선거가 다 끝나고 그냥 투표용지를 보관 박스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열어보니까 개표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재검표하면서 이제 꼭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인쇄용지가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 주장은 뭐냐면은 개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개표 끝난 다음에 투표용지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재검표를 대비해가지고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바꿔치기했다. 집어넣었다. 도대체 왜 집어넣죠? 당락이 결정 났고 개표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자,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이제 그들이 펼치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자, 그 주장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투표용지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이상하다. 이게 지금 가짜라는 증거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뭐 한 4-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배춧잎 투표지 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고 있는 저런 이미지 자체가 그 현장에서 찍은 실물이 아니고 뭔가 현장에서 보고 나온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그걸 이미지로 구현한 겁니다. 저게 실존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면은 뭔가가 두 개가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자, 한 투표지 안에. 네네. 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보면 위에는 국회의원인데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표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어떻게 이런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이 나오는 변명을 대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법원에서 대법관인가요? 어쨌든 법원이나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증거를 자기 눈으로 봤는데 찍지 말라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처벌한다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해가지고 걔를 찍고 싶어도 결국 못 찍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변명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걸 이제 상상력을 해가지고 동원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조작된 이미지인데. 네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대묻고 싶습니다. 재검표 왜 하나요? 왜 했어요, 도대체? 그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1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재검표를 왜 했나요? 실제 부정이 있었다면은 그 증거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법원이나 그 선관위 그 직원이나 그 사람들 말에 언제부터 충성했다고 그 사람들 찍지 말란다고 안 찍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듭니까? 게다가 그 이미지를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위에 그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사각형 네네. 직인 찍힌 게 있죠. 네네. 그걸 청인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청인이라는 건데 빨간색이죠. 네네. 저게 이제 사진투표용지니까 사진투표용지는 컬러 프린팅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청인하고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투표관리관 직인도 당연히 그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인쇄돼서 나와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겹쳐서 나온 건 뭡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사각형 또 직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직인은 무슨 색깔입니까? 금령색으로 만들었죠. 조작된 이미지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작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있는 겹쳐서 나왔다는 그 이미지의 사각형에는 금령색이잖아요. 네네. 금령색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사진투표가 아니고 본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네. 본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선관위가 이제 선거하기 전에 보통 보름 전에 미리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이번 투표용지는 칼라로 인쇄합니다. 또 이번 투표용지는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한다고요. 이때는 흑백으로 인쇄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겹친 이미지가 좀 흑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에서 보고 나와가지고 상상력으로 조작한 이미지조차도 칼라 프린트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본투표용지 인쇄되는 이미지가 같이 겹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한마디 우리 애국진영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이미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저런 상상 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사실 이제 논평하는 자체가 웃긴 게 네. 이미지 자체가 그쵸,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 속에 어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이미지를 끄집어내고 이에 대해서 해명해봐라 하면 뭐라고 해명합니까? 근데 저는 할 말이 뭐 없지.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현장에서 뭐 이런 투표지를 봤다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지금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 투표할 때 그 투표지 색깔이 하얗거나 아니면 초록색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 하얀색 바탕에 뭔가 초록색 색깔이 있다든지 아니면 초록색 색깔이어야 되는데 뭔가 하얀색이 아주 바른 듯이 이런 투표지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컬러 프린트이다 보니까 아마 컬러 프린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잉크가 이제 다 꽉 차 있으면은 당연히 재색이 나오겠죠. 그 프린트가 고장이 아닌 이상이에요. 제대로 된 이제 원하는 색깔이 나올 텐데 그 색깔 잉크 중에 네네. 특정 잉크를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들이죠. 그들의 잉크가 이제 떨어지는 눈을 보입니다. 그는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장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유권자가 하도 많이 오고 계속 이제 출력이 되다 보면은 왜냐면 그 사진투표는 그 종이가 전체가 흰색입니다. 네. 흰색 용지에 그 투표는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색에 맞는 이제 그 컬러색을 계속 출력을 하는데 특정 색상이 먼저 나가게 되면은 그 빨리 잉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늦어지게 되면 특정 색깔이 만약에 잉크가 바닥난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뭐 녹색이 좀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용지는 비례대표가 이제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초록색 용지를 집어넣어서 프린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흰 종이. 흰 종이를 집어넣어서 바탕을 잉크로 초록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투표한 인원이 워낙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린터도 뭔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너무 많이 프린터를 하다 보면 그 노즐이 뭔가 오염이 되거나 거기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 이게 색을 투사하는 뭔가 그 색 구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뭐 바란 형태로 나오거나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린색이 뭐 묻어져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 용지를 보고 지금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 진짜 그
어떤 이런 걸 그대로 찍은 이게 진짜 실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논하는 것 자체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거 다시 그 네. 말려고 하면은 이 조작된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한테 내가 다시 요구하고 싶은 게 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검정색 그 사각 청인돼 있는 걸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네, 바꿔가지고 다시 선동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몰상식한 이런 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서 여기에 대해 세명하라면은 장난치자는 그거밖에 안 네.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이후에 제가 사진 몇 개를 받은 걸 보니까 사진 다 찍었어요. 재검표 현장에서.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이제 거기 그 황색 그 종이. 그러니까 네.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 우편 봉투 있잖아요. 우편 봉투.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다시 하겠지만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네. 아니, 다른 거 사진 다 찍었으면서 왜 이 결정적인 거에 사진 못 찍었나요? 네. 그리고 설명이 이게 있었다고 하면은 개표 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됐어야죠. 개표 현장에서 이런 용지는 당연히 재분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자동 분류기 네. 자동 분류 과정에서 재분류로 갑니다. 왜 이런 이미지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육안으로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참관인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때 제기됐었어야죠. 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제기되는 이 종이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는 뭐냐? 프린터로 뽑았는데 저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걸 어떤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용지가 아니라 따로 인쇄소에서 뭔가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저렇게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에 인쇄소에서는 이제 그 인쇄하고 나면 자르니까요. 절단기로 네네, 자르니까 뭔가 절단기로 잘린 흔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잠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우편, 관내 투표함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온 걸 좀 자동 개봉하는 겁니다. 자동 개봉하는 기계가네요. 신분증 누르세요. 그 관외 투표 용지, 관외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개표 현장에 딱 가면은 이제 우편 그 관외 투표함을 딱 쏟아내면은 우편 봉투가 확 쏟아져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관외 사전 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용지를 다시 봉투에 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접착해서 풀러 붙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보내지죠. 자기 책을 통해서 관으로. 이제, 예. 네, 보내진 다음에 투표 당일날 당일 투표한 투표 용지와 함께 그날 다 개봉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되죠. 자,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그 관외 투표 그 봉투에 담긴 투표 용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네, 보시면 저렇게 저게 계함부요. 계엄부. 네. 네. 계엄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과거에는 이제 그 몇몇에 할 때는 이제 그냥 손으로 네.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 그 시간 엄청 많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저런 기계로 저렇게 봉투가 통과되는 장면은 통과하면서 지금 봉투를 오픈하는 거죠. 그렇죠. 봉투를 이제 자동으로 절단하는 기계가 네.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톡톡톡 치는 모습 보이잖아요. 톡톡톡 치면은 안에 있는 투표 용지가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위에 이제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손상되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계에다 네. 집어넣으면 그 부분 딱딱 절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거는 뭐 투표 봉투 절단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투 절단기를 통과하면은 한쪽 면이 이렇게 잘라지는. 그래서 원래는 안 잘리게 하려고 네. 투표용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먼저 톡톡톡 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뭐 한 장이 아니잖아요. 한 장이만 톡 떨어지는데 여러 장이 겹쳐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톡톡 쳐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우편 봉투에 집어넣다가 만약에 접착면에 투표용지가 다 조금이라도 부착하게 되면은 그 접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에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톡톡 치는데 안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게 절단기 통과해버리면은 투표용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손상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다. 네네. 라는 것은 지금 대장님 말대로 하면은
저 과정에서 아마 한쪽 면이 그렇죠. 같이 잘린 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도 만약에요 본투표 그 보관 박스를 열든가 관내 투표 용지 이제 보관 박스를 열었더니 저런 게 발생했어. 네. 이래버리면은 본투표하고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 용지를 그대로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게 투표 용지 자체가 손상되거나 붙어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네.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의도적인 어떤 다른 이물질을 넣거나 이렇게 하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차라리 관내 투표하면 이러는데 이런 현상이 있더라면 저도 공감해요. 야, 그럼 이거 절차나 네. 아니면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가 만약에 당일 투표 용지라든가 아니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 저런 용지가 나왔다. 그러면 저건 정말 문제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저거는 관외 네. 사전 투표에서 나온 용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하고 또 뭐 유리장이 붙어 있는 거, 네. 붙어 있는 것도 이제 접착면 그것 때문인데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충분히 관외 투표 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초 사실관계입니다. 네. 이거는 한 번에 해본 사람들은 네. 이미 그 선관위에서 그 책자에 다 나와요. 네.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 그 사전 전제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지금 뭐가 붙어있는 투표지들이 네.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서리나 뭐 등 옆구리가 붙은 투표지가 나왔다. 저것도 뭔가 인쇄소? 뭐 인쇄소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종이를 갖다가 잘라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참 보시나요? 황당한 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투표 용지가 이제 두세 장이 다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전에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관외 투표 용지는 이제 우편 봉투함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봉투를 넣게 되면 당연히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거든요. 네. 그 앞 바깥에 원래 필름지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원래 필름지를 떼기 전에 투표 용지를 넣고 그 다음에 접어서 필름지를 떼고 딱 닫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경험이 없거나 또 할머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 용지를 우편 봉투함에 넣기 전에 미리 필름지를 제거해버려요. 네. 필름지 제거해버리고 투표 용지 집어넣게 되면은 투표 용지가 들어가다가 접착제에 딱 붙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다가 조금만 붙으면 그래도 떼지는데 떼지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조금이라도 투표 용지에 붙어 있게 되면은 이게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경우 개표장에 나왔을 때 이르장이 붙어 있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외 사진 투표함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관외가 아닌 본투표라든가 관내 함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난리가 나죠. 네. 자, 그 문제고 또 하나는 뭐 본드를 먹은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쇄소에서 네. 책자나 이제 그 종이를 내가지고 이제 제본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예, 제본하게 되면 한쪽 면에 이제 노랗게가 되는 거 있잖아요. 붙어있죠.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놨다고 그러는데 저거요? 저도 합니다. 저도. 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런 거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의혹을 양산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재검표 현장이나 개표 현장에 가가지고 주머니 들고 갔다가 살짝 떨어뜨려버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아니, 저거 하나 놨다고 해가지고 저게 본드 뭐 투표지? 완전 이거 갖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 짓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저게 여러 장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러 장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본드 먹은 투표 예제가 노란색이 별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적이죠, 흔적. 네네네. 흔적이 나왔다는 건데, 그거는 얼마든지 몸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살짝 빼가지고 뿌려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진이에요. 글쎄 근데 어쨌든 뭐 그럼 저걸 가지고서 이제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는 정말 확실한 증거여야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투표함에 바꿔치기 당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관외 지금 투표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뭐 그 봉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긴 뭐 잘림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저렇게 뭐 통과하면서 봉투 채로 자르다 보면 투표 용지 자체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꽤 있겠어요. 있어요.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네. 이제,
종이가 이제 요즘 투표용지가 긴 것도 많잖아요. 네네. 비대면 같은 경우. 그런데 두 번, 세 번 딱 접어가 집어넣는데, 네. 접혀 있는 부분이 칼로 딱 절단돼 버리면 이게 딱 뺐는데 두 동물, 세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개표 현장에 저도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당황할 건 없죠. 짝 맞추면 되니까. 네. 짝 맞춰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놔요. 이거는 자동 분류기로 안 거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엄부에서 자동 분류기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눴다가 함께 이제 심사직ገ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유효표는 되는 유효표죠. 당연히 유효표죠. 당연히 유효표죠. 그게 정상적으로, 왜냐면 그 개표 과정에서 네네. 단순 이제 실수로 이제 훼손된 거기 때문에 누굴 찍었는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합니다. 네. 투표용지가 이게 짝이 맞아야 돼. 짝이 안 맞으면 안 되죠. 그 짝을 맞춰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도 뭐 나타났지만 그 투표지 자체에 뭔가 좀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애매한 경우에도 확실한 어떤 투표 의사나 뭐 어떤 투표한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확인만 되면 일단은 유효표를 인정해주는 경향인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뭐 대법원 판례라고 이제 하던데, 그걸 보면 97년도더라고요. 네. 97년도면 지금하고 이게 시스템이 틀면, 네, 그는 네. 완전 100% 이제 그 수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개표가 뭐 하루 이틀 지나야지 끝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 이거하고 좀 완전히 뭐 동일하다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이분들이 현재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요. 네. 실제 찍은 사진 중에 보니까 본투표 용지인데, 본투표 용지. 그러니까 밑에 일련 번호가 잘려 있는 거죠. 네네네. 잘려져 있는 거 충분히 구분해요.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은 분명히 찍혀 있는데, 투표 관리관이 어느 지역의 투표 관리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뭉개져 있었어요. 네네네. 뭉개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유효표 인정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투표 현장, 투표소 현장에도 창관인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웠던 게, 투표 창관이 있으니까 투표소에 가보면요, 창관인들이 그냥 하루 일당, 한 6만 원, 5, 6만 원 되나? 그 일당 밖에 밖에 위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다 가는 게 거의 한 8, 90%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주장하는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죠. 이 투표 관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게 무슨 일장기도 아니고, 도장은 도장인데 뭔가 뭉개져서 찍혔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냐? 뭔가 잘못된, 이거 이상한 투표지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런 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 참관인들이 이제 이거 투개표의 절차는 사무, 왜냐면 거기에 이제 투표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선거 관리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네.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들도 책을 보면서 사요. 네. 혹시 애매하다 싶으면 책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선관위에 뭐 계장이나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고 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관인들이 이 사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 아니 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제대로 안 찍혀, 이게 일주일 못하겠어. 그럼 현장에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당신 도장 잘못된 거 아니야? 빨리 바꾸든지 도장을 교체하든지 도장을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참관인 조사를 모르니까 이게 투표 관리가 도장을 찍는지 뭐 100매, 원래 100매까지 찍게 돼 있거든요. 미리 찍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거는 무효입니다.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개표에 나오면 그건 무효로 처리해요, 무조건.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투표 관리관 도장이 한 반만 찍혔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거 우리가 참관인들이 사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현장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는 확실히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됐다, 여기서 수정되었어야 된다. 제가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의혹이에요. 이거는 투표 관리관, 아마 저 투표소에 이제 실제 사진으로 봤으니까 저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은 아마도 이제 뭐 정교조 소속이나 정동로 소속이나 그런 거 아닐까라는 왜 알잖아요. 투표 관리관 도장 찍으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다음 장부터는 바로 찍어야 되는데 저런 종이 한 1000여 장 나왔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 아닙니까? 투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투표 관리관은 이제 선관위 직원도 아닙니다. 왜냐면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하나의 지역구에 그 투표소가 본투표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네. 본투표 한 100여 군데 되는데 그 선관 직원이 100여 명 상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실제 선관위 직원들은 그 몇 군데를 이제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실제 모델은 그 편람, 그 실무 그 책자를 보고서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착오가 발생하게 되면은 참관인들이 정확한 점을 아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잡았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또한 개표 현장에서 네. 개표 현장에서 다 확인된 거예요. 네. 거기서 유효표 할 거냐 무효표냐 결정이 됐겠는 다 당선이 당락이 결정됐는데 그렇죠. 만약에 현장에서 저 도장이 이상하다, 이것은 네네. 인정해줄 수 없다, 만약에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이걸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어떨지를 그렇죠. 정하는 개표 현장에서 만약 개표 현장에서 이제 또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확인이 되잖아. 왜? 네. 이 어떤 계약, 어떤 함을 열었는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투표소 함이면은 그 투표 관리관을 불러요. 호출해요. 투표 호출하면 이제 그 투표 관련해가지고 그 기록지가 있습니다. 네네. 기록지가 같이 확인하면서 왜 당신이 이제 관리하는데 왜 도는 직인들이 이렇게 일단 문것들이 한 1000여매가 나왔느냐. 한번 나오는데 뭔가 변명을 되는 얘기를 하겠죠. 네네.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이게 뭐 정상적인 투표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회의에서 양쪽이 상당히 그 투표 관리가 현장에 올 거니까. 네네. 그 누가 했는지가 확인되니까요. 와서 왜 투표가 도장이 이랬었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처음에 바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달아서 그랬던 아니면 어떤 무슨 이유가 돼서 이렇게 했던 나름대로 자기 변명을 되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는 결국은 개표 현장에서 제기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재검표 과정에서 제기하는 건 한번 넌센스인 거죠. 자,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글쎄요, 뭐,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 되고 필요한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나중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지금 투표용지가 가짜다, 가짜의 증거다라고 제시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선거 부정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지금 이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뭐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강력한 어떤 가짜 투표용지의 증거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지금 이게 진짜 실물도 아닐 뿐더러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